자, 반갑습니다.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선제국어의 출간 계획과 책의 특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영상을 준비했냐 하면요. 이번에 사실 선제국어가 아주 많은 준비 기간 끝에 새롭게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왜 이런 커리를 준비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의 구성을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2025년의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학습 전략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전체에 대한 커리큘럼 소개 영상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쪼개서 책 하나하나씩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학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 바로 예상기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상기출서라고 하는 책은 선제국어의 그동안의 커리큘럼에서는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기출이라고 하면은 기본학습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하지 맨 앞에다 배치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예상기출서라고 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책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쭉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5월에 예상기출서와 함께 수빈이교 실용문법과 어휘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고요. 6월에 수빈이교 논리를 위한 가장 쉽고도 깊이 있는 논리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수빈이교 논리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월과 6월에는 예상기출서, 실용문법과 어휘, 논리가 나오게 되고요. 7월에는 전체 영역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전범위 기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8월 정도에 수빈이교 독해, 기본부터 심화해서 추론형 강화까지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전형 독해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에 다시 예상기출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분들이 이제 가장 요 전체 커리를 보고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 5월에 예상기출서 1이 있고요. 9월에 예상기출서 2가 있는데 왜 이렇게 커리를 짜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이 둘의 책의 차이가 뭔지, 그죠?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상기출서 1과 예상기출서 2, 5월과 9월에 시작되는 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라고 정말 압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이 압축마무리예요. 원래 마무리가 압축적인데 이번엔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 바로 전에 이것만 알고 가자라고 하는 콘셉트로 만들 책이 바로 압축마무리니까 어찌되었든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의 전체 커리는 이렇게 짜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제국어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독해훈련, 독해산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문제풀이 훈련, 매일국어. 이거는 2025년에도 강화되어서 계속 시작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곧 이제 여러 좋은 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체 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 영상은 따로 찍어놨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는 바로 5월, 그쵸, 예상기출서 1, 그리고 이것 다음에 나오게 된 예상기출서 2, 이거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이제 새로운 선제국어 커리가 시작이 되는데 예상기출서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심화 특강 단가로 수빈이교 실용문법과 어휘, 그 다음에 수빈이교 논리, 특히나 논리는 이제 처음 이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예상기출서를 모든 커리별 그 앞에 넣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 학생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인혁처가 출제기출을 전환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제기조가 전환되니까 당연히 기출문제 쌓인 게 없고요. 그리고 인혁처 분들께서 좀 문제를 많이 예시 문제를 보여주면 되는데 딱 한 번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딱 한 번 공개에 20문제뿐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준비해야 될 문제는 딱 20문제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혁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기타, 그쵸, 여러 다른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인혁처의 20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0문제의 예시문항이 있는데 20문제만 풀어본다고 실력 느는 게 아니잖아. 20문제를 그쵸,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서 연습을 해야 될 문제가 필요한데 지금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기출서 1은요,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철저하게 인혁처의 20문제 예시문항을 분석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피셀, 리트, 수능, 한권 능력시험 등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요, 완벽한
실전 문제 200제를 제가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왜 이 작업을 했냐면은 학생분들이 이번에 인력조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어. 14번 문제 많이 틀렸잖아요. 근데 14번 문제 유형을 풀고 싶은데 이 문제를 훈련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헤매게 되는 겁니다. 수능도 가서 헤매고 피셋도 헤매고 리트도 헤매게 되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일단 적절한 난도의 문제가 저희한테 맞고요. 두 번째는 길이가 문제가 됩니다. 수능이나 리트에 정말 좋은 문제가 많지만 길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문제를 인력처 문제에 맞게 완벽하게 변형해서 푸는 연습 문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상 기출 문제집을 만들어 드리면서 왜 이게 예상 기출이냐. 인력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상 기출 수업부터 시작을 하자. 첫 번째,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것이요. 두 번째, 완벽하게 유형을 분석할 것이요. 유형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을 연습하는 문제가 충분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 파악은 물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체계 구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학습 전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0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분석하라.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은 인력처 문제 자체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예시문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 것이다를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세 가지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독해에서 나올 것이요. 두 번째, 문법과 어휘에서 나올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논리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 문제들 중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익혀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문법, 특히나 논리, 그리고 독해 일부는요.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처 문제를 통해 학습 전략을 분석한 다음에 세 번째는 개념 정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념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상기출서 1은요. 개념 정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하시는데 막 심화적인 내용까지 개념 정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력처의 예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러한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개념 정리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념 정리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이러한 인력처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풀어보세요. 풀면서 여러분들 특히나 피셋이나 리트나 수능 등의 변형 문제를 인력처와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이런 유형은 잘하는구나. 이런 유형은 좀 더 해야겠구나.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단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법이 약해. 문법 단과, 수빈계 단과, 논리는 하나도 몰라. 그러면은 논리에 대한 어떤 단과 6월에 열리니까 선생님 저는 독해는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심화형만 못 풀어요. 그러면은 심화 단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기출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무엇을 더 보완을 해줘야 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력처가 예시 문제를 발표한 순간부터 기획을 하면서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가다듬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자, 여러분들 헤매지 마세요. 헤매지 마시고요. 앞으로 공무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헤매지 마시고 이쪽 문제를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그럼 선생님 그냥 피셋 문제, 리트 문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되지. 왜 변형 문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저희 시험은요. 물리적으로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00분 안에 5과목을 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물리랑으로 나누게 되면 2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20분에 20문제를 풀고 특히나 이번에 예시 문항도 똑같이 4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물리적인 거를 봤을 때 4쪽짜리 시험에서 20문제를 20분 동안 푸는 게 산술적인 계산이야. 물론 더 풀 수도 있고 그쵸? 뭐 덜 풀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한 어떤 시험에서 이 긴 지문을 가지고 있는 리트, 긴 지문을 갖고 있는 수능 복합 그대로 나올까요? 변형돼서 나올까요? 피셋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피셋 문제를 변형해서 분명히 나오긴 할 테지만 너무나도 문제를 풀 때 몇 분 이상을 잡아먹는 그런 고난도의 어떤 문제들이 막 쏟아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시험 잊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저희 시험에 이번에 예시 문제 1쪽, 2쪽이에요. 이런 1쪽, 2쪽짜리가
네 쪽에 나오게 되는 건데, 자, 문제당에 한번 비율을 보세요. 세트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세트 문제 3문제가 독해서 나오는데 지문이 이 정도야. 지문이 이 정도의 문제가 2개짜리가 3개. 그리고 보시면은 지문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전체 문제 대부분이 1대1 지문,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래야지만 내 쪽 안에 20문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셋이나 리트나 아니면은 수능 문제를 푸는 걸 반대하지 않아. 뭐 많이 풀면 많이 풀어서 좋지. 근데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문을 완벽하게 저희 시험에 맞게끔 변형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없잖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왜 지금 이제 예상문제집을, 기출문제집을 만든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상기출서 같은 경우는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인혁처가 타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기로 했으니까 타 시험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 문제가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저희 시험은 변형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변형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예상기출서 1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형 분석하시고 기본적인 개념 문제 익히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유형을 한번 실전으로 연습을 해보자. 여기까지 학습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예상기출서 1이 있는데 9월에는 또 예상기출서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1과 2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은 5월에 개강을 하죠. 그리고 이론도 기본적인 거. 예제 문제들도 너무 난도 있는 건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인혁처의 기본적인 20문제 세팅에 맞는 난도로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실제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더 넓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예상기출서 2가 되겠습니다. 자, 9월에 개강을 하고요. 예상기출서 2를 갖다가 저희가 강의를 듣는 순간까지는 기본 이론이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기본서로 준비를 하든 논리 단과로 듣든 문법 단과로 듣든 독해 단과를 듣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 영역을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심화 내용까지 풀 수가 있어요. 사실 예상기출서 1에서 심화까지 다루기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상초 1을 통해서 학습 전략을 잡으시고 유형을 분석하시고 이 중간에 모든 유형과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심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예상기출서 2에는요. 순수하게 변형해서 만든 실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출제 기조 전환에 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기출문제를 쏙쏙 다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 이번에 2025년을 처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상기출서 1로 시작을 하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본인한테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를 보강을 하세요. 거기를 보강을 하신 다음에 9월 예상기출서 2에서는 보다 강화되고 심화된 내용까지 완벽하게 기존 기출과 변형 기출로 준비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5월에 시작된 예상기출서 1에서 저희 만나뵙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지금까지 예상기출서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5월 그리고 6월에 나오게 되는 수빈이겨 실용문법이란 책이 있고 수빈이겨 논리란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에 대한 구성과 특성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것을 못합니다. 만나요. 자, 그럼 저희는 어쨌든 간에 5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